안녕하세요. 파는정원 인도가든입니다. 요즘 농사철이라서 주변에서 농기계 소리가 많이 나요. 혹시라도 농기계 소리 때문에 시끄러울 수 있는데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할까 하다가요. 좀 쉽게 우리가 정원을 꾸미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냥 별다른 노력 없이 씨앗만 흩어 뿌려도 이쯤 되면, 또는 뭐 더 일찍도 되고 또 여름도 되고 그럴 때 꽃을 볼 수 있는 식물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페추니아 또는 사피니아 품종 어떤 거 심으세요? 보통 정원 꾸미시는 분들, 또 실내 식물들도 많이 키우시는데 페추니아 또는 사피니아 여러 품종을 키워봤는데요. 이 품종이 가장 신경 안 써도 꽃이 많이 피고 정말 풍성하게 꽃을 보여주는 예쁜 품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이 품종은 페추니아 중에서 오페라 슈프림이라는 품종이에요. 색상 참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품종은 유난히 꽃이 잘 피는 것 같아요. 제가 더블 매드니스도 작년에 색깔별로 여러 개 키워봤거든요. 근데 이제 더블 매드니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보여드리면 요 위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약간 위로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어 올라가요. 그리고 분지가 옆으로 많이 되질 않아 가지고 이렇게 다복하게 키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오페라 슈프림 품종은 이렇게 줄기들이 옆으로 잘 뻗쳐 나갑니다. 이렇게 아주 길어지고요. 그리고 꽃도 많이 피는 편이고. 그래서 보통 길에서 흔히 보는, 요즘에 가로수 옆에 이제 가로대라고 하나요? 뭐 다리 같은데 난간에도 많이 붙여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꽃으로 가득 찬 그 품종이 바로 이 품종인 것 같아요. 색상은 다르지만 그 색상을 원하시는 색상으로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씨앗으로 파종하실 경우에는 오페라 슈프림이라는 품종을 확인하시고 사셔서 발화시키시면 이렇게 꽃을 끊임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냥 서서 씨앗을 그냥 흙 뿌리기만 하면 되는, 그렇게 그냥 뿌려 놓기만 하면 제때에 씨앗이 발화돼서 꽃을 보여줄 수 있는 식물들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늘 직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직파 방법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땅을 잘 고르고 씨를 흙 뿌리고 다 이렇게 흙으로 덮어주고 물도 자주 주고, 이것도 직파고요. 그냥 던져만 놓는 것도 다 직파거든요. 근데 당연히 관리가 더 들어가면 발화율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꽃들은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그냥 씨앗만 던져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씨앗만 던져 놓고 흙 뿌려 놓아도 그 이듬해 꽃이 피는 그런 꽃들만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당연히 눈치채셨겠지만 씨앗이 엄청 많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수많은 씨앗 중에서 발화가 일부 조건이 되는 곳에 떨어져서 되는 거기 때문에 정원을 몇 년, 최소한 1년 이상, 2, 3년 정도 가꾸신 분들은 이제 꽃을 키우시다 보면은 이제 한 포기만 무성하게 자라도 씨앗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씨앗이 많이 확보가 되신 분만 이 방법을 쓰셔야 돼요. 씨앗이 별로 없는데, 특히 이제 시중에서 사는 씨앗들, 그 씨앗들은 많아봐야 뭐 100개에서 300개? 뭐 100개에서 300개는 씨앗이 많은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모종판에다가 뿌릴 경우에는 그것들이 발화 성공을 거의 많이 하기 때문에 개체수가 많아지지만, 이런 자연 상태에서는 그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풀 같은 것들은 몇만 개씩 이렇게 씨앗이 이 바닥에 떨어져서 그 중에서 그렇게 발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일부가, 아주 극히 일부가. 그런데도 그렇게 풀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씨앗은 엄청 많을 때, 그러니까 내가 내 정원에서 심어서 큰 포기로 자라서 거기에서 채종을 하신 경우, 아니면 누구한테 얻었어도 한 주먹 얻었거나 좀 씨앗을 넉넉하게 얻었을 경우에만 이 방법을 쓰시길 부탁드립니다. 씨앗을 막 던지기만 해도 아무 신경 안 쓰고 던져 놓기만 해도 이렇게 잘 자라는 꽃
첫 번째는 짠, 앞에 보시는 무단동자예요. 무단동자 지금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많죠? 솔직히 저는 좀 막 뽑아냅니다. 이게 일에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여기저기서 많이 발화가 돼요. 그래서 적당한 곳에 난 것을 빼놓고는 다른 것들은 뽑아서 버리기도 할 정도로 발화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근데 처음일 경우에는 한두 포기 되겠죠? 이 한 포기만 해도 이게 한 포기거든요. 이거 씨앗 다 받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씨앗을 따로 받지도 않거든요. 그냥 놔두는데도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발화가 돼서 많이 뽑아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다년생이에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 또 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수명이 길진 않아서 뽑아내셔야 돼요. 한 1, 2년 지나고 나면 누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뽑아내셔야 되고 또 새로운 개체를 받아서 키우시는 게 더 튼튼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올해 발화한 것들은 바로 꽃이 피지 않아요. 다년생 식물들은 늘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텐데 어느 정도 식물이 성숙해야 꽃이 핍니다. 사람으로 치면 성숙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처럼 성숙해야 이 다년생 식물들도 성숙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커야지만 꽃이 피니까 다년생 식물을 키울 때는 항상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샤스타 데이지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샤스타 데이지도 이것도 꽃만 따서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뿌려 놓으시면 그 주변이 샤스타 데이지 밭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샤스타 데이지도 많이 뽑아내야 되는 그런 풀처럼 키울 수 있는 그런 식물이에요. 근데 꽃도 예쁘고 이거를 제가 대체해 볼까 했는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좀 비가 오면 지저분해지긴 하는데 아낌없이 쓰러진 것들 잘라내도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해서 정말 이만한 꽃이 없는 것 같아요. 정원을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꽃입니다. 끈끈이 대나물인데요. 이 끈끈이 대나물도 이것도 지금 한 폭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일부러 심지 않았어요. 작년 가을에 여기 씨가 떨어져서 요 화분 구석에서 하나가 난 것이 이렇게 큰 포기로 자라서 이렇게 조건이 좋으면 한 포기가 엄청나게 커져요. 여기 있는 것, 요 꽃 사이사이에 씨가 맺히면, 초점이 잘 안 맞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요 사이사이에 꽃이 여기 다 씨앗이 맺히면 여기서 까만색 씨앗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한 포기만 가지고 씨앗을 받아도 내년에 볼 끈끈이 대나물은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을에 발화가 돼가지고 겨울을 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일찍부터 꽃이 펴서 그리고 여기는 햇빛도 잘 들고 주변에 풀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큰 포기로 잘 자란 거죠. 여기에 있는 끈끈이 대나물은 이제 피기 시작했어요. 요즘 요거는 제가 봄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제가 받아놨던 씨앗들을 이렇게 휘휘 뿌렸는데 아주 많이 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여 밑에가 땅이 별로 빈 땅으로 이렇게 보이는 데가 없고 뭔가 다 식물로 차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발화율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발화율을 좋게 하려면 주변에 이렇게 풀이나 다른 식물이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고 그냥 맨 땅에 밭처럼 갈아 놓은데 이런 데다가 흙 뿌리면 그때는 정말 많이 발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바닥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피식물을 바닥에 다 이렇게 심어놨기 때문에 이게 햇빛을 직접 받고 이러기가 힘들어요. 씨앗이. 그러면 발화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 감안하셔가지고 양을 더 많이 뿌리셔야 되겠죠. 그런 곳은. 그러면 이렇게 적당하게 알아서 자연적으로 개체수 조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뿌리시면 이렇게 크게 힘들이지 않고 모종 만드는 수고 없이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토케시아인데요. 요즘 이제 한 송이 폈어요. 이제 막 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다 꽃대 엄청 많이 올라왔죠. 이것도 저 꽃이 지고 나면 동글동글하게 요 앞에 있는 꽃봉오리 모양대로 다 씨앗이 맺힙니다. 얘도 그냥 막 흩뿌려 놓으면요. 여기 밑에 보세요. 여기 이게 다 스토케시아 새싹들이거든요. 이 새싹들이 이렇게 잘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스토케시아도 다년생이기 때문에 당에 이렇게 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꽃이 피지 않고
내년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때로는 내년에도 안 필 수도 있어요. 이게 성장 속도에 따라서 성장이 충분히 되어야 항상 꽃이 핀다. 다년생은 그렇다는 거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여우꼬리 맨드라미 댓글로 물어보신 분 계셨는데, 여우꼬리 맨드라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도 늦게 뿌렸거든요. 저도 5월 달에 뿌렸으니까 영상 올리고 5월 달에 뿌린 것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보이시죠? 특별히 관리 안 해줬습니다. 물을 어쩌다 한 번씩 주긴 했는데, 주지 않아도 이렇게 납니다. 자연적으로 비가 오면요. 비가 너무 많이 안 오고 정말 가뭄이다. 계속 뭐 한 달째 안 온다 이러면 물을 주셔야 되겠지만, 올해는 비가 그래도 주기적으로 온 편이라 저는 처음에 뿌렸을 때는 한 2번 준 것 같고요. 그 뒤에는 그냥 놔뒀지만 이렇게 잘 됐죠. 그 대신 늘 강조합니다. 많이 뿌리셔야 됩니다. 페포나리아, 바카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분홍색은 이미 이렇게 씨앗이 다 맺혔어요. 이거 씨앗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겠어요? 이렇게 많으면 이 씨앗들을 잘 받아뒀다가 뿌려주시면, 그냥 휘휘 뿌려주시면 그 중에 상당수가 발화가 됩니다. 안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풀이나 다른 꽃으로 뒤덮여 있으면은 발화율이 많이 떨어지니까요. 그럴 때는 좀 약간 의심스럽고 좀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럴 때는 무조건 별도로 파종을 하세요. 근데 나 안 놔도 상관없어. 한두 개만 놔도 괜찮아. 이러면 저처럼 그냥 뿌려만 놓으세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요거는 올해가 첫 해기 때문에 2월 달에 제가 파종을 했어요. 그리고 좀 꽃이 일찍 보기 위해서 2월에 파종을 했거든요. 이게 자연적으로 그냥 자연 상태에서 발화가 되면 꽃이 훨씬 더 늦게 펴요. 그래서 아니면은 가을에 뿌려야 되는데, 제가 가을에 뿌려서 미리 좀 실험을 해봤는데 가능은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발화된 게 현저히 적어서 올해 2월에 다시 모종을 만들어서 좀 더 많은 양을 원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씨앗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때는 씨앗이 몇 개 많지 않았었거든요. 씨앗이 많아졌기 때문에 올해는 가을에 한 번, 또 이른 봄에 한 번 던져놓기만 하는 직파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흑종초예요. 니겔라라고 보통 많이 부르죠. 이 니겔라, 이게 너무 신기하게 생겼지만 이게 씨방이랍니다. 이 안에 흑종, 까만색 씨앗이란 뜻이에요. 그게 가득 들었거든요. 정말 이 흑종초는 발화가 진짜 잘 됩니다. 여기 있는 이 흑종초들은 작년 가을에 발화된 상태로, 되게 어린 상태로 이렇게 그냥 겨울을 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솎아주질 않아서 이렇게 좀 작은 거예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작아질 정도로 솎아주시면 큰 포기로, 아까 거기처럼, 거기는 이제 옮겨 심어서 공간이 넓으니까 크게 자란 거고요. 여기는 옮겨 심질 않아서 이렇게 작게 자란 겁니다. 흑종초도 그냥 흙 뿌려 주시기만 해도 이렇게 잘 자랍니다. 선홍초인데 선홍초도 되게 잘 됩니다. 그냥 뿌려만 놓으시면 저절로 이렇게 자라서, 이것도 아주 촘촘하게 자랐죠. 이것도 솎아주질 않아서 크질 않은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솎아주시고 좀 거름도 주시고 하면 크게 잘 자라요. 근데 올해는 지금 그냥 놔뒀거든요. 근데 이렇게 잔잔하게 피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지금 거의 다 져가는데 이렇게 해서 씨앗 받을 것만 남기고 잘라주기도 했습니다. 버들마편초는 전에도 말씀드렸고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필요가 없고, 얘는 정말 관리가 필요 없는 풀과 같은 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늦게까지, 이른 봄부터, 이 정도면 이른 봄이죠. 일찍부터 겨울 난 것들은 일찍부터 피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진짜 처음 설이 맞고도 멀쩡했던 것 같아요. 아주 정말 오래 피고 너무너무 잡초 같지만 유용한 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다 버들마편초 새순이에요. 새싹이에요. 이렇게 씨가 떨어져 가지고 그냥 잘 막 납니다. 그럼 씨앗도 굉장히 미세 씨앗이고 씨앗 양도 많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그냥 흩어서 뿌려놓기만 해도 이렇게 금방 버들마편초 꽃밭이 됩니다. 이 아이는 소정용담이라는 꽃인데요. 이것도 씨앗이 많이 맺혀요. 이 작은 꽃들에서 다 씨앗이 많이 생기는데, 그 씨앗들을 이렇게 흩어서 뿌리면 이렇게 꽃들이 많이 잘 자랍니다.
요거는 다른 것에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덜 나와요. 그러니까 좀 더 요거는 좀 약간 주변 정리를 하고 씨앗을 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페랭이인데 페랭이 종류 중에서 뭐라고 불러야 될지 정확한 품종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요 페랭이 종류들도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것들도 페랭이 종류들도 다 씨앗 발화가 잘 되는 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냥 뿌려만 놓으면 이렇게 그 이듬해에 꽃을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들처럼 마찬가지로 소정농장처럼 아주 많은 양이 막 엄청나게 많이 나진 않아요. 그 관리된 곳에다가 직파를 하시면 아주 많이 나는데, 이건 그냥 막 뿌려 놓으니까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꽃을 봅니다, 해마다. 요거는 다들 아시죠? 메발톱 종류. 메발톱 종류도 흩어 뿌려만 놔도 발화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이 흑종초, 뒤에 보이는 흑종초처럼 많이 되는 건 아니고, 아까 보여드렸던 소정농담이나 페랭이꽃 종류 이런 것들처럼 그냥 관리를 안 한 상태로 그냥 주변에 많은 꽃들이 있는 상태에서 뿌리면 발화가 아주 많이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볼 수 있을 만큼, 즐길 수 있을 만큼은 나니까 씨앗이 많으면 굳이 노력하지 않으시고 힘쓰지 않으시고 뿌려만 놓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버터크림 해바라기인데요. 이 버터크림 해바라기 중에서는 이것이 자연 발화가 잘 되더라고요. 그냥 씨앗을 흩뿌려 놨는데 싹이 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듬해에 싹 난 것들을 옮겨 심어서 그렇게 키우시면 한 번만 심으시면 계속 나니까 좋더라고요. 에린지움 아시죠? 에린지움도 발화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냥 씨앗을 주변에 이렇게 흩뿌려 놓으면요, 이렇게 주변에 싹이 잘 납니다. 이것도 생긴 걸 보면 아시겠죠? 씨앗이 많이 생기는 편이니까 그냥 흩어만 놓으시면 주변에 이렇게 나거든요. 근데 에린지움은 아주 어렸을 때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뿌리가 일자로 쭉 뻗는 직근성이에요. 그래서 옮겨 심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어렸을 때 옮겨주세요. 요건 아게라텀인데요. 아게라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것도 이렇게 정리된 흙에 흩어 뿌려야지 발화가 잘 돼요. 풀이 많은 곳에서는 발화율이 아주 많이 떨어집니다. 요건 가오라 나비 바늘꽃인데요. 나비 바늘꽃은 삽목으로도 많이 키우지만 씨앗도 발화가 아주 잘 되는 편이에요. 꽃 지고 나서 씨앗 채종해서 흩어 뿌리시면 이렇게 여기 보면은 자연 발화된 것들도 많이 보이죠? 이렇게 발화도 잘 되니까요, 파종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씨앗만 뿌려 놓아도 꽃을 볼 수 있는 식물들만 모아서 소개해 드려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정원 생활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항상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